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고운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배수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문자가 들어왔는데 이거 유튜브로 손송호님께서 배수진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내일 1시간 해주세요. 내일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가실래요 오늘? 그냥 저희 음악 들을게? 예.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라는 건 원래 듣기 싫어 이건데 네. 그냥 내일 1시간 해주세요. 오늘은 아마 손송호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못 들으시나? 아니면 1시간 확대 편성을 바라시는 건지. 아니면 네. 오늘 오후에 혹시 정치적으로 빅 이벤트가 있는 것인지. 네. 그런가요? 예. 제가 듣기에는 오늘도 연장 방송을 하고 예. 내일은 아예 이름을 김태현의 배수진 쇼로 가라 이런 의미 아닐까. 내일 김태현의 배수진을 이름 바꿔가지고 배수진 쇼로. 내일 성과가 좋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그만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배수진 치고? 성과와 상관없이 너무 명품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정효진님께서 저 오늘 생일이에요. 수민킴의 성대묘사로 축하해 주시면 축하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수민킴의 성대묘사가 정치쇼 되는데 한몫했습니다. 네. 근데 누구 버전으로 해드려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네. 선호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생각나는 거는 Happy birthday to you 입니다. 네. 아메리칸 파이어 그 버전인 거죠? 원스 Long long time ago. 롱롱 타임하고 원스 오파노 타임이 아니고 아니 뭐 하나 다 해주세요. 이재명 버전, 한동훈 버전 다 하죠 뭐. 네. 해주세요. 뭐 그 멘트를 뭘로 네? 해야 될까요? 생일을 축하해 뭐 있잖아 하시는 거. 생일 때 축하는 못 참죠. 제가 잘 안 참죠. 이재명 대표 버전도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이게 레파토리를 생각을 안 해가지고. 예. 네. 이재명 대표 성대모사 지금 자꾸 차질을 빚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고민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본론 들어야 되는 게 짧게. 제가 세계 최초로 성대모사를 했던 게 고려 강감찬 장군. 하지 마. 네. 전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인간 복사기입니다. 전하. 강장군하고 똑같습니다. 자 마이크 5분간 정지하겠습니다. 네. 재미없었어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근데 첫 번째가 꼭 여론조사 때문에 배 소장한테 질문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운명이죠 운명. 네. 네, 운명입니다. 의료대란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의료대란 지금 뭐 민주당에서 특위도 출범했고 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중재안을 거부했고 여기까지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거 여론조사 나온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속적으로 의대 이 증원 그러니까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은 찬성 여론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6월 11일부터 좀 오래되긴 13일까지 했네. 예. 뭐 이건 뭐 최근에 조사를 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예.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잘된 일이다가 66%, 응답자의 3분의 2입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25%고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잘했다 이랬는데 현 의료 사태에 대해서 정부 책임이 더 크다가 38%, 의사들 책임이 더 크다가 48%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 개개인에게 또는 의사협회에 찾아가서 이걸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 저는 이걸 풀어야 되는 것도 정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잘한 일인데 우리가 2월 초에 김수민 평론가하고 분석하면서도 이건 총선의 호재면 호재지 나쁘지 않다. 다만 처음에 그렇죠. 예. 소통을 잘해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꼬이고 꼬이면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한동훈 대표가 내년도 2025학년 내년도입니다. 의대 정원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이거는요. 정부에서 안 해준다 그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으로 뭐 해서 뭐 단식 투쟁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럼 이제 소통의 부분인데 이것이 의료 공백도 있다 또 국립산업 의료보건노조에서 뭐 파업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통인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정부 책임이 38, 의사 책임 48. 이거 사실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이게 이제 6월 초에 조사한 결과거든요. 지금 거의 3달째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그리고 2달 후에 여론조사를 하면 이 책임론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하거든요. 분명한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네.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가능성, 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가 자꾸 이제 환자들이 네.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결국 아니 정부는 이것도 해결 못하고 뭐 하는 거야라고 그렇죠. 돼버리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저희도 방송을 저하고 배 소장님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출연자들 왜 저래? 출연자 교체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은 제작진 뭐 하고 김태현 MC는 뭐 하는 거야? 정리 왜 안 해? 이렇게 되고 제작진은 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의사들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정리가 안 되면 정부 책임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게 사실 화물연대 파업 때도 나타났었어요. 예. 이때 이거 분명히 복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가 이걸 강경 진압해서 뭐 지지율을 다시 제고하고 있다 이렇게 됐지만 끝날 때쯤에 보면은 안전 운임제 폐지나 이런 거 잘못됐다. 라든지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자체는 걱정되고 반대하지만 정부가 그렇다고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제대로 뭐 이거를 적정한 수준에서 대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여론이 또 올라왔었거든요. 마찬가지 예사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정부와 의사단체 의 싸움에서 근데 선거에서 정부당하고 의사당이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의사단체에게는 또 책임을 직접 이렇게 묻기도 어려워요. 선거에 네. 나오는 정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쪽 간의 대결 자체가 대등하지 않은 차원이 다른 쪽에 존재하는 양 주체 간의 대결이라는 점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정부한테 부담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 만났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박단 회장이 중재 역할을 부탁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의료 전공의도 7개의 중재안 7개 안 거기서 좀 톤을 좀 낮춰달라. 그래야 룸이 생긴다. 내년도 입시는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저희 SBS 8뉴스 단독 보도 보면 일요일 날 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거 내년은 그대로 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부터 유예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노 했습니다. 이 상황은 배 소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이른바 꼬인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사실 이제 백지 상태에서 산출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적정 의사수 증언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가 산출 근거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사협회도 아주 강경한 태도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굉장히 좁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후내년부터는 합리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내년 입시에서 늘어난 숫자의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직 미심쩍어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의사협회도 그렇고 전공의 단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툭 터놓고 협의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열려 있다. 그리고 야당도 참여해라.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나 전공의 쪽에서 협조가 없다면 그때는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칙과 기준을 좀 세심하게 만들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제 이제 장동욱 최고위원 저랑 인터뷰할 때도 제가 이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장 최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공의 쪽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너무 완고하면 가운데도 움직일 공간이 없다. 양쪽에서 저 룸을 좀 열어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중재 역할이라는 게 좀 그런 네.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 일요일 날 한동훈 대표가 중재를 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의 벽에 부딪힌 거예요. 아직까지 현지 시점에서 성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말 꺼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한동훈 대표의 실점이라고 할까? 이게 큰 겁니까? 아니면 여당 대표의 중재안조차 내쳤다고 그래야 되나? 중재안을 거부한
대통령실의 실점이 큰 겁니까?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 일단 이게 뭐 제로섬 문제는 아니고 그야말로 그렇죠. 양쪽 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향후의 움직임이 예. 변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못 얻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 향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 만약에 이번에 일단은 첫 번째 중재 시도가 물거품이 됐는데 예. 여기서 끝내버리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것을 계속 제시를 하면서 계속 움직일 거냐. 예. 그렇게 움직인다면 예. 만약에 움직이고 그 움직임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대안성이 있다고 하면 결과가 안 따라줘도 어느 정도는 알아준다. 국민들이. 한 대표가 할 만큼 했구만 하려고 그렇죠. 하는구만 이렇게. 네네. 그리고 네. 저렇게 합리적인 제안인데 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방안들이 나온다면 예. 네 그러면 이제 만회의 여지는 있는 거죠 한 대표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은 보관이 뭐냐 저 중재안까지 거부하면서 계속 강행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있느냐 예. 이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사실 부담은 대통령 쪽이 더 크게 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을 그러니까 이제 못해. 이게 제도적 고리냐 감정의 고리냐 하면 초반에는 이제 제도적 고리일 수도 있어요. 의사협회나 이제 전공의 쪽에서는 그 의대 정원을 늘리는 산출 근거가 뭐냐 이 부분의 접근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접근해야 될 거는 제도적 골보다는 감정의 골이죠. 더 적극적으로 듣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더 적극적으로 그걸 누구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냐면은 어려운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정부를 향해서 정부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방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걔는 의사 숫자는 손대기가 어렵지만 그 외에 의료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의료 수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필수 의료와 관련돼서 소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무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용한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방법 중에 하나는 주요 병원의 의무부총장, 병원장들을 좀 더 한 5차례 정도 연속으로 만나고 예. 추석 명절까지는 3번, 추석 명절 이후에 2번 추가적으로 만나면서 그런 행보를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매번 만남 직후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상당히 한 10월 초 정도 되면 물론 뭐 이렇게 길어지는 것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10월 초쯤 되면 저는 타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죠. 한동훈 네. 대표한테 사실 최후의 카드가 있어요. 뭐요?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있지만 아.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도 있는 뭐? 최후의 카드. 뭐요? 이거 여차하면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 이재명 대표하고 공동 선언을 하겠다. 무슨 중재안을 놓고 예. 예,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안을 짜가지고 예.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뭐 당내 분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친윤 의원들이 네, 대통령실과 손을 잡지 그러니까 않고 그게 야당 리스크라는 대표와 거죠. 손잡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리스크라는 거죠. 예.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뭐 못할 말은 없다. 이때도 뭐 국민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은 사실 민주당도 원래는 의대 증원 찬성 정당이었었고 예. 기본적인 입장은 그러니까 다들 조금씩 고집을 꺾어서 결과를 만들어내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제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거 혹시 한 대표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 내가 왜 거기 올랐다? 네, 그런데 그러고. 그렇게 예. 되더라도 그러면은 저쪽에서 거부한 거니까 예. 이게 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사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왜냐하면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이런 최후의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시사를 하면서 해야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짧게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방금 전에 조사해 봤듯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잘된 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료사 때 책임돼서 6월 조사이긴 하지만 의사들 책임이 더 크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제도적 골보다는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또 국민들의 불만감이 존재하는 것이지 의사 숫자를 줄여라는 국민 의견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것도 대상자가 이재명 대표와 중재안을 하는 순간 한동훈 대표는 거의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을 긋고 이별하는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이제 중재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아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 가서 대표해라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수석 최고위원 한 자리를 더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난이 들끓기 때문에 나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 중재안은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의 골을 좀 좁힐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을까 이걸 한동훈 대표가 타개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감정의 골이라는 게 누구의 감정의 골을 말씀하시는 건지. 의료계죠. 의료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감정의 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편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의료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독도 얘기 좀 해보죠. 네. 앞서 오늘 이 여야 토론 시간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 시장 또 요 얘기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야당은 독도 지우기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저 용산 대통령실하고 저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과도한 친일 프레임이다. 괴담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네. 둘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저 윤태곤 실장은 2, 3일 시간에 양비론을 했어요. 아, 그 말씀 하시는 거 들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네. 대통령실도 오해가 있을 만한 일을 했고 네. 야당도 너무 지나치다 뭐 이런. 네. 일단 독도 지우기 관련해서 특히 그 전쟁 기념관 쪽은 일단 빼고 요거는 네. 저도 조금 뭐 잘못한 부분이 주최 측에게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이제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지나가다 보면 광화문역 지나갈 때 많잖아요. 네. 광화문역에 보면 독도 관련해서 벽에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는 철거 안 됐습니다. 진짜 독도 지우기였으면 그것도 드러냈겠죠. 어. 만약에 기시다 후미오 네. 총리 방한용이었다면 네. 광화문역은 사실 좀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더 드러냈을 텐데. 근데 저는 물론 서울교통공사 잘못한 부분이 또 있다고 봐요. 이걸 만약에 진짜로 통행이 불편해서 치우는 거였고 네. 또 재설치할 수 있는 거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런 부분은 이제 비판받을 수 있는데 독도 지우기일까라고 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예. 독도 지우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정부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네, 지지율을 그러니까 지지층이라도 건사할 수 있을까? 독도를 네. 일본 아까 전에 제가 방송 들었는데 김병민 네. 정무부시장이 대학교 다닐 때 뭐 독도 관련 네, 운동을 네. 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보수 진영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독도 운동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를 어느 정도는 타협하자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독도가 일본 땅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없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100명 될까? 네. 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지우려고 했을까? 네. 예, 이 부분은 지우기라고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 훈련, 방어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비공개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저는 그 부분, 비공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비공개라고 했다는 게 비밀리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지우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나치다라고 국민들도 볼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독도 문제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악재인 것은 예. 종합적인 거예요. 일본에 관련된 종합적인 것. 너무 일본 쪽으로 좀 쏠려진 거 강제동원 아니야, 강제동원 문제 너무 가볍게 털어줬죠. 일본 예. 기업은 도의적 지원도 안 하고 있죠. 그럼? 예. 그리고 후쿠시마 때도 사실 이게 꼭 오염수가 위험해서라기보다는 정부가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 여기에 국민이 불만이 있는 거고 예. 거기다 결정적으로 불을 지른 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이 김태효 차장의 예. 메시지까지.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이 문제다라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의 이런 지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수민 평론가 정도 지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수준 높게 한편으로는 오히려 야당 쪽에 힘이 실릴 수도 있는데 저는 독도 지우기 이런 식으로 갔던 것 자체가 너무 지나치다. 반일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분석을 하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또 후폭풍으로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강제징용이나 독도나 위안부는 상수입니다. 분명히 변수는 아니에요. 네. 흔들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흔든다면 사실상 최악의 선택이 되겠죠. 근데 그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 실제 그렇다면 지금 뭐 일본에 있는 교토 국제고등학교의 고시엔 우승을 한 학교의 한국어 교과를 보면 이것은 야마토 땅 우리 꿈의 옛 꿈자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옛날에 일본은 사실 한국 거나 다름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민주당도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정부의 객관적 역사적 차원에서 비판할 게 있으면 그 부분은 건국절이든 따지면 좋겠지만 지금 MZ 세대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 우리도
일본의 J-팝을 좋아하고 일본에서는 또 뉴진스를 비롯해서 날리고 그러니까 제발 저는 일본 문제를 좀 더 이성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국력이라 우리의 수준이라면 독도 지우기가 아니라 뭐 가령 독도 지우기를 안 하고 YS도 역사 바로 세우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를 필요가 있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만 보죠. 예. 대통령 지지율 나왔죠.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인데 4주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자체 조사고요. 22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7%,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3%. 그 4주 만에 조사인데 부정평가는 그대로, 긍정평가는 1%포인트가 내려왔는데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총선 전인 3월 말 조사부터 한국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20%대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고착화됐네요. 3자가 안 찍히네 앞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메타 분석을 통해서 적어도 35% 갤럽 기준, 예.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40%를 넘어가야 된다. 이런 목표 설정을 통해서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도 임기 막판에 독도를 헬기 타고 갔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때 뭐 헬기 소리가 그랬다 그래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 그랬다 그럽니다. 뭐요? 그게 뭐죠? 뭐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예. 것이죠. 다가 여러 번에서 다에다가 너무- 영어의 복수형 어미 S를 붙이고 싶었어 지금. 너무 따지지 말고요. 이왕 그래서 하는 이제 김에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성대모사를 헬기이기 유도한 때문에. 거죠. 그 핵심은 그게 아니고 2008년에 강우병으로 곤두박질 쳤던 10%대 19%까지 떨어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0년에 친서민 중도실형으로 50% 이상으로 올라와요. 예. 결국 정권 재창출을 했다. 예. 어느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최고의 보험은 정권 재창출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적어도 지지율이 30%대 중반, 예. 40%는 가야 된다. 이걸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저도 기억에 바닥을 쳤다가 네. 치고 올라왔던 지지율은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는 건 맞아요.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 논쟁에 빠지면 안 돼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 역사 교과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바닥을 치고 한번 올라온 사례가 이명박 정부 말고도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때 독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독도 오히려 거꾸로 좀 뭐 독도를 뭐 이렇게 지운 거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일본 문제 관련해서는 좀 비판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가 일단 먼저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다음 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예.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내일 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예? 일단 와서 앉아 계세요. 예. 배수지 시간이었습니다. 저 배종찬 소장, 김수매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